윤석열의 반대말이 맨정신이라고 네, 지난 12월 3일부터 지금 사이코 드라마가 상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맨정신으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영화에 비교하면은 이게 일종의 좀비 영화입니다. 안 죽습니까? 그러면은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이번에 심판을 해야 됩니다. 이건 정치적 심판을 해야 돼요. 대표님 이거 쉽게 말하면 지금 국민의힘을 찍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뭐 국민의힘 뭐 김문수 후보 특정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 제가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각자 해석하시는데요. 한동훈이 역사적으로 옳았다 하는 그 공감대가 국민의힘 당원들 사이에 형성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 대선을 통해서 예.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세력이. 한동훈 세력이. 그렇죠. 그리고 이번 선거는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번 선거의 성격이 뭡니까? 아니 그건 윤석열 심판 선거잖아요. 예. 윤석열 심판은 법률적으로는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파면 결정의 핵심은 국민 신임 배반자라고 그랬어요. 헌법을 파괴하고 네.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었다. 특히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렸다. 해가지고 법률적으로 파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 세력이 예. 김문수 후보 그다음에 당권파가 아직도 윤석열과 실질적인 단절을 안 했잖아요. 하는 척만 하고 안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이번에 심판을 해야 됩니다. 이건 정치적 심판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주권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이것은 결단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예. 약 3천만 명이 이번에 투표할 거예요. 예. 이걸 통해서 확실히 윤석열 세력의 계엄 선포와 윤석열 세력의 부정선거 음모론은 이것은 벌을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응징을 해야 이제 이런 정치 세력이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도태될 거 아닙니까? 대표님 이거 쉽게 말하면 지금 국민의힘을 찍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뭐 국민의힘 뭐 김문수 후보 특정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 제가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각자 해석하시는데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세력이 아직 남아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화 관람, 부정선거 영화 관람한 거 가지고 이제 대표님 엄청 세게 비판을 하신 거를 봤어요. 뭐 맨정신의 반대말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아니, 윤석열의 반대말이 맨정신이라고. 네, 그렇죠. 예. 아니 딱 그 소식 듣고 처음에 어떠셨어요? 좀 놀라지 않으셨어요? 사이코 드라마 아닙니까? 사이코 드라마요? 지난 12월 3일부터 지금 사이코 드라마가 상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맨정신으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일으킨 친위 쿠데타 아닙니까? 네. 그 체포자 명단에 이재명 대표가 들어간 걸 뭐 이해한다고 칩시다. 한동훈 대표 이름이 거기 왜 들어갑니까? 예. 그래서 친위 쿠데타예요. 그런데 이 친위 쿠데타는 반드시 성공을 합니다. 친위 쿠데타는 실패할 수가 없어요. 힘을 가진 사람이 자기 능력 그런데 실패해 버렸잖아요. 예. 세계 역사상 친위 쿠데타가 실패한 첫 사례일 겁니다. 그건 예. 무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리고 약간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지. 그 펼쳐진 그 네. 광경을 보면 좀 우스꽝스럽잖아요. 청주하고 원주에 가가지고 네. 정말 목 터져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차라리 이게 민주당 가라. 차라리 민주당 가라. 네. 그러니까 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부정선거 영화 보고 사전투표 폐지 이야기하고 있고 그 전 영분이라는 사람은 검찰에서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가고. 뭐 선거에 영향 미칠까봐 못 나가고 어디까지 할 거냐 민주당 가라라고 하니까 이제 박지원 의원이 여기가 쓰레기 하치장이냐 감옥 가야지. 그 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예. 제가 사이코 드라마라고 그랬는데 예. 영화에 비교하면은 이게 일종의 좀비 영화입니다. 안 죽습니까? 좀비 영화에 보면은 예. 영혼이 팔린 이상한 사람들이 해괴한 행동하는 게 좀비 영화 아닙니까? 예. 부정선거 음모론에 접수된 사람이 좀비가 되는 거거든요. 김문수 후보가 상당히 지금 입장이 애매해요. 어제 그 이제 영화 본 거에 관해서도 뭐 그 행동이 적절한지 적절 안 한지 뭐 내가 뭐 말하기는 뭐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선을 안 그어요. 아니 이분이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는 생각을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발언은 예. 대통령 후보가 해서는 안 되지. 딱 잘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야 표가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윤 전 대통령과 여전히 이제
분리가 안 되는 이 국민의힘 대선 이후에 과연 어떻게 될까? 그것도 좀 굉장히 궁금한 포인트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전망하고 대선 있어요? 이후는 뭐 예. 우리 윤 선생이 잘 아시겠지만은 예. 그 내분이 일어나 가지고 일단 한동훈 전 대표가 당권에 도전할 것 같은데요. 전당대회를 네. 계속 안 할 거라는 전망도 있어가지고 안 할 계속 수가- 비대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어쨌든 지금 가장 유리한 위치에 서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예, 예. 당권을 잡는데 예, 만약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예상대로 큰 표 차이로 수백만 표 차이로 네. 낙선했을 때, 예. 예. 그럴 때는 한동훈의 기회가 온다. 이 반동이 한동훈 쪽으로 가고, 그럼 한동훈 씨가 당권을 잡으면은 지방선거를 겨냥해가지고 예. 당의 체질을 바꾸려는 노력을 안 하겠습니까? 지방선거 때까지 그게 물리적으로 시간이 가능할까요? 뭐 약 1년인데 예. 충분하죠. 충분하다. 예. 우리나라 야당 역사를 보면은 당원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당 지도부를 확 바꾼 적이 몇 분 있습니다. 당원들. 예, 예. 지금 여기 당원 많잖아요. 한 예. 80, 70만 네, 되잖아요. 80만 좀 됩니다. 그 이제. 당원들이 그 움직여야 국회의원과 관계없이 예. 정의로운 선택을 하는 수가 있다고요. 어. 예, 이분 나 약간 가능성을 봤는데 예. 뭐 한덕수 쪽으로 가다가 김문수 그렇죠. 뭐 네. 그것도 일종의 당원들이 반란이에요. 예.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2등까지 한 거는 역시 당원들이 제대로 생각하는 당원들이 있다고 봅니다. 당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각성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당원들이.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이 무력화되는 거예요. 예. 나는 한동훈 대표가 예. 그게 포인트를 맞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유세 다니는 그렇죠. 걸 가지고 예. 그걸 가지고 이제 벌써 당권행보다 또 이렇게 비판을 하는 목소리들이 있잖아요, 당내에서. 아이고 뭐 비판하는 말은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권 행보입니까? 그렇지. 아니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결과적으로 보면은 한동훈 노선이 옳았어요. 네, 한동훈 네. 노선은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윤석열 찬성하고. 대통령 출당시키고 해가지고 완전히 윤석열과 관계를 끊고 다시 출발하면서 윤석열도 안 되고 이재명도 안 된다 그렇게 하자고 하는 했죠. 쪽으로 이 스탠스를 잡으려고 했는데 예. 오히려 당내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밀려나고 예. 그렇다 이번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2등까지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역사적으로 옳았다 하는 그 공감대가 국민의힘 당원들 사이에 형성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 대선을 통해서 예.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세력이. 한동훈 세력이. 그렇죠. 거기에 좀 뭐 경쟁할 만한, 좀 견줄 만한 세력이 지금 보이지는 않는 거죠, 국민의힘 내에서. 국민의힘 안에서는 없고 바깥에는 이준석이죠. 결국 아. 이준석 한동훈이지. 결국 그 대결입니까? 그러니까 아니 윤석열을 극복할 수 있는 보수 정치 정치? 세력이라고는 두 사람입니다. 결국 한동훈, 이준석 이준석. 세력. 그건 뭐 너무나 명백하지. 예. 계엄에 반대하고 예. 친일 쿠데타에 반대했으니까 네. 자연히 역사의 옳은 선택을 한 거예요. 이제 대선 이후에 어쨌든 대표님은 그 한동훈과 이준석의 두 사람을 이제 주목을 하고 계신데, 뭐 보세요, 어르신으로서 좀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두 사람은 예. 저는 두 사람을 뭐 좀 아는 입장에서 보면 예. 두 사람의 장점은 말과 글이 되는 사람이에요. 정치라는 게 말과 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문장이 참 좋아요. 두 사람이 쓴 책을 보면은 그리고 말은 뭐 다 잘하잖아요. 예. 그럼 실력이 있고 외국어도 잘하고 앞으로 정상회담 할 때 통역 없이 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둘다 53세, 40 앞으로 네. 30년, 40년을 정치판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어차피 한국의 보수는 두 사람의 뉴 리더 예.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